진짜 제가 요즘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건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지난해 11월에 20대 여성이 혼자 키우고 있던 생후 4개월 난 아들이 숨을 안 쉰다라면서 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응급실에서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서 숨지게 한 걸로 판단하고 구속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발육 상태하고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는데요. 그리고 사망 원인은 지금 아사, 즉 굶어 사망한 걸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당시 몸무게를 보니까 2.29kg인데 사실은 태어날 때보다도 몸무게가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분유 같은 걸 안 줬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 상태를 보니까 뼈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거의 미라처럼 돌출되어 있어요. 각 뼈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먹지를 못하고 계속 굶었었던 거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더 줄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지경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친모는 주장하기를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 때문에 일을 하면서 결국은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 12시, 10시간 이상 방치해서 영양 결핍으로 좀 숨진 그런 상황입니다. 12시간에서 21시간 방치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약 26회에 걸쳐가지고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방치, 특히 분유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게 있는데 이 치료도 못 받았고요. 필수 예방접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다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게 정말 저희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법정에 섰습니다. 이 법정에서 친모는 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범행을 부인을 합니다. 친부가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인과의 대화에서 키읔키읔키읔 이런 크크크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그러니까 숨진 아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이가 울 힘도 없어서 온몸에 주름이 잡혀가는 모습인데 사망할 수 있다고 명백히 예상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내 새끼가 죽을지 어떨지도 막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이랑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크크크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도저히 엄마라고 볼 수가 없죠. 보통 아이가 너무 예상 외로 너무 고열이 나거나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뭔가 아파하면 솔직히 소위 얘기하는 엄마들은 그 순간 돌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고 여기서 넋을 잃거나 제정신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크크크라고요. 크크크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의 정인인 사건을 검색을 해봤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감정적인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크크크는 우리가 좋을 때 하는 그런 글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혹시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좋았다는 건가? 이런 상상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21시간 이상 방치했고 필수 예방 접종도 안 마치고 아이의 주름이 이렇게 생겨갈 정도로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것은 제 엄마로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지금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됐냐면 아동의 어떤 학대 살해죄까지 이렇게 범죄로 기소이 됐습니다. 살해죄는 뭐냐면 고의로 죽어도 된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사가 있다고,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기소가 된 건데, 재판부 미필적 고의 같은 걸 인정해서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특히 근무지하고 집에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일하는 중간에서 잠깐 돌볼 수 있는데 그조차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 퇴근 후에도 홀로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귀가를 하면 되는데 바로 귀가도 하지 않았고 아이 사망할 당일날 18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 결국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죽더라도 괜찮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해를 저지른 것이다. 고의범죄라고 해서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의 최대 관심사, 정인이 사건을 검색했다는 거 보세요. 이런 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만약에 자기가 이게 걸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